오늘은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방법에 대한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챗GPT는 요즘 이미 교육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선생님들께서 생기부 작성하실 때 많이 또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챗GPT란 무엇인가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하는 글자의 약자를 따온 GPT라고 해서요, 결국엔 생산성 그리고 사전학습 그리고 포밍, 새롭게 포밍된 것들을 결과물로 보여준다라고 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저희가 원래 사용하는 검색 엔진처럼 키워드 검색이 아닌 대화의 형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챗 GPT라고 불리고 있고요. 요즘 GPT 외에도 한국형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중에 있는 것 중에 GPT가 가장 빅데이터로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GPT에게 GPT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GPT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원이 왔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산성 그리고 사전 학습된 모델, 그러니까 계속 학습이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어보거나 검색한 거에 대해서 점층적으로 쌓인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서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건 AI 모델의 아키텍처 유형이라고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변형, 표형식이라거나 원하는 PDF 파일이라거나 결과물을 산출해 줄 때 그냥 저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원하시는 자료를 받으실 때도 PDF나 뭐 한글 파일을 받고 싶지만 이미 올려져 있는 자료만 받을 수 있는데, GPT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형식으로 결과물을 산출해주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 GPT는 인간처럼 대화하고 다양한 주제에 답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공지능 모델의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PT는 검색 엔진처럼 검색하시면 안 돼서 오늘은 어떻게 GPT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색 엔진처럼 검색하면 될까? 제일 먼저는 저희가 이미 익숙한 검색 엔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예전에는 검색하는 거 대회 같은 것도 할 만큼 키워드가 가장 큰 높은 순위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거나 검색을 했을 때, 아니면 최신 순으로 원하면 이렇게 결과들이 쭉쭉쭉 배치가 되는 형태였는데 사용 시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없다는 게 가장 이제 맹점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를 집어넣었을 때 원하는 답변이 확실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장 가까운 것들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변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모습을 답변으로 줄 수 있는 게 챗GPT라서 절대로 키워드적인 검색이 아니라고 좀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 엔진은 단순한 자료 검색에 특화가 되어 있고, 비유하자면 지식인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설명들을 풀어서 넣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이 답변해주는 형태로 지식인은 구성이 되어 있지만, GPT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원하는 답변의 형태로 이야기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라고 해서 이게 교육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질문법이라고 해서 선생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와 봤습니다. 기어 질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골, 그 다음 explain, ask, review라는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질문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단계인데요. 첫 번째부터 보면 골 말 그대로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셔야 된다는 건 우리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도 원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결국 원하는 답변 방향성에 맞춰서 계속 검색을 하시는데요. 골도 마찬가지로 내가 묻고 어떤 산출물을 내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먼저 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챗봇을 활용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지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셔서 질문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단계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익스플레인은 챗봇에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하고 얻고 싶어하는 방향성을 가장 정확하고 밀도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GPT에게 내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설명하는 질문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익스플레인 안에 이런 구조 형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작성을 해놓았는데요. 역할, 대상 및 상황, 원하는 내용, 답변 요구 형식까지 이 질문의 안에 이 형태가 들어가 있어야 가장 구체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해서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따 뒤에 가서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레인을 하셨으면 묻는 단계로 지나가게 됩니다. 상황과 역할과 이런 질문들을 구성하셔서 제시하고 난 다음에 그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다가
다가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묻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족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아무래도 GPT 같은 경우에는 점층적으로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질문 아래에 또 질문을 꼬리 질문처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묻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뷰 단계라고 있습니다. 리뷰 단계는 검토하기입니다. GPT의 답변이 적절한지, 내가 원하는 답변, 그러니까 골에서 설정했던 목적성에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부분은 거짓이나 윤리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생뚱맞은 데이터가 아닌지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는 꼭 거쳐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른 현상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이라는 질문 단계의 첫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예시를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목적을 정하시는 건데요. 활용의 목표를 먼저 정하십니다. 챗GPT를 활용할 활동이나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지원 설정, 어떤 지원을 받고자 함인지 설정을 하시고 목적을 그 질문 안에 녹여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골에 대한 예시를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챗GPT를 활용해서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증명하는 실험을 구상해 보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하고 뒤로 가서 explain 단계를 설정을 합니다. explai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뒤에 물어봐야 되는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위한 설명을 챗GPT한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역할 상황 및 내용을 서술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계는 꼭 유의를 해주셔서 역할과 대상 및 상황, 원하는 내용, 답변 요구 형식을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 형식은 줄글 외에도 다양한 형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나 표, 그 외에도 PDF 파일이나 엑셀 파일까지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작성해 주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예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일단 역할 부분에서 너는 고등학교 물리교사야 라고 T에게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대상 및 상황을 제시하였고요. 뉴턴 운동 제2법칙을 증명하는 실험 몇 가지를 원하는 목적성이 있는 목적어를 갖다 집어넣었고요. 표의 형태로 구상해줘 라고 답변 요구 형식까지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 이 형태의 문장이 가장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챗GPT에 넣으면 이 형태의 표를 설계를 해줍니다. 지금 총 4가지의, 기본적으로 3-4가지의 답변을 주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4가지 정도의 표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주었고요. 실험, 목적, 준비물, 방법, 결과 분석까지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익스플레인을 하였고 첫 번째 답변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확장 혹은 발달을 시키고 싶으시면 에스크 단계로 넘어가셔서 질문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방향성을 수정해 주신다거나 만약에 얻으신 첫 번째 결과값이 방향성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여기다가 방향성을 수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목적을 위한 디테일을 좀 더 넣으실 수 있고, 아니면 다시 질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답을 하다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줄글을 쓰다 보면 오류로 인해서 답변이 나오다 말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을 똑같이 하셔도 똑같은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제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그대로 아까 나오던 답변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해주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예시는 표에서 제시한 공수직 낙하 실험을 수행할 때 이미 제시된 첫 번째 표에 있던 답변이었거든요. 그럼 이미 제시된 답변에서 오차가 나올 수 있는 유의점에 대해서 제시해줘 라고 제가 이제 목적을 위한 디테일을 추가해서 다시 질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제시를 하시면 유의점에 대해서 1, 2, 3, 4라고 보통 기본적으로 줄글로 혹은 보고서 형식으로 먼저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요구 형식 표로 작성을 해달라거나 아니면 이미지로 작성해달라거나 하시면 그 형태로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원하는 답변을 다 얻으셨으면 리뷰 단계로 거쳐 가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꼭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의 답변이 거짓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일단 실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준비물 같은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다시 한 번 더 데이터를 걸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밑에 있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정 질문, 데이터 값의 유효성에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질문을 하셔서 다시 에스크 단계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스크 리뷰 단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더 정밀도가 있는 답변으로 계속해서 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제시될 때까지 수정하여 반복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변이 될 때까지 질문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원하시는 답변을 얻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점층적으로 쌓이다 보면 그 앞에 있는 질문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생겨서 좀 앞 초기 질문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신다면 그냥 새로운 상황을 다시 너는 고등학교 물리교사야 라는 말로 다시 익스플레인 단계로 가셔서 상황 및 내용을 다시 제시하는 걸 가셔서 에스크 리뷰까지 다시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리뷰 단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고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오류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봤었을 때 제가 제시한 질문의 번호가 3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번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3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는 좀 생뚱맞은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모델이 생성하는 잘못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결과들을 선생님들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아이들의 이제 생기부나 아이들의 어떤 산출 받으셔서 생기부 작성을 하실 때 꼭 여기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그 부분만 정리해서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뚱맞은 줄글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꼭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그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인으로는 아직까지 정확한 건 없고요. 확률적 표본 추출, 불확실성 처리, 학습 훈련 데이터 한계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와 같은 AI 챗봇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데이터 값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 질문법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서 교육 현장에서 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GPT를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챗GPT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연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